자, 화요일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4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가족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4년 동안 어린이날에 실종되는 아동이 평일보다 10% 정도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실종 아동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계환 평론가께서는 자제분들 계시죠. 그런데 네네. 이렇게 또 실종 혹은 잃어버렸던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초고층 건물에서 예.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른들만 타고 아이가 못 타가지고 아, 한 3, 4분 정도만 아이를 찾기는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냥 하늘이 노래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예.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겠네요. 네. 손수호 변호사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아직 없는데 예. 지금도 걱정되는 게 제가 첫째도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예. 둘째도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위험이 저한테는 아직까지 현존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이 아동 실종 사건이 해마다 2만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실종 신고가 가장 많은 달이 1년 중에 5월이라고 하던데 작년 한 해에 이 월별로 실종 아동 발생 건수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굉장히 놀라실 건데요. 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아동 실종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2만 건이라고 하면 실제로 신고되지 않고 네. 아까 제가 저처럼 잠깐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는 경우를 치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계절별로 이제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외출이 좀 적기 때문에 한 1,200~300건 정도를 유지하다가 네. 특히 5월이 이제 넘어서면 실제로 2,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 7, 8 휴가 시즌까지 가면은 한 1,800건 이상을 유지하면서 많은 달에는 2,000건 이상, 적어도 1,200건 이상의 그 아동 발생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것이 경찰에 신고돼서 어떤 이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아이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뭐 한겨울에는 바깥 활동이 거의 적으니까 아동이 실종되는 경우가 적은 것 같고 5월 달에는 정말 또 상대적으로 엄청 많은데 작년 한 해 또 발생한 실종 아동 건수들 중에서 지금까지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동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실종 아동 중에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 미발견 그 네. 아동 수에 대한 그 경찰청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제 2014년에는 이제 그 50명을 조금 넘었고요. 또 2013년과 2014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갑자기 좀 폭증을 했는데요. 예. 전체 자료도 아니고 11월까지 11달 동안의 그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무려 이제 252명의 그 아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또 이렇게 그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예. 이제 2시간 안에 이제 80%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틀 안에 또 90%가 발견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틀 정도까지 해서 이틀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경찰에서는 장기 실종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달 안에는 또 다행히도 99.9%의 아동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예. 사실은 그 0.1%거든요. 예, 예. 그 정도의 0.1%의 아동은 안타깝게도 이제 장기 여러 긴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 아동이 작년 11월까지 크게 증가를 해서 252명이 되는 건데 실종 아동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과거에는 실종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좀 못 잡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종 아동 수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유형을 보면 우리가 보통 실종 아동이라고 하면 부모가 아이를 손을 잡고 나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통 실종이라고 하지만 네. 또 그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이 스스로 이제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심지어 뭐 듣기가 좀 민망하지만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아이를 그 미아 상태로 잃어버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아이가 혼자 가다가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 뺑소니를 당하면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그런 경우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실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 예. 국가에서도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 아이들 잃어버릴 때 놀이공원 데려갔다가 혹은 뭐 마트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실종을 당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일단 신고를 하고 뭐 출입문을 통제하던가 아니면은 모든 뭐 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바로 코드 아담 제도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8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아담 월시라는 6살짜리 아동이 이제 실종됐다가 결국은 살해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제도가 없고 조치가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반성에 의해서 이제 그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즉 이제 큰 시설이나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이제 그 18살 미만의 그런 아이들이 실종됐을 경우에는 일단 즉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예. 출입을 차단한 다음에 일단 자체적으로 수색을 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가 바로 코드 아담 제도인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종 예방 지침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실종자를 자체적으로 이제 그 무조건 이제 그 찾아야 되고 또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2014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나 놀이시설, 또한 또 박물관, 철도, 역사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자체적으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통제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코드 아담 제도, 즉 실종 예방 지침이 적용되는 장소가 이제 그 4,1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년 7월에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시행됐는데요. 상당히 큰 효과를 본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작년 5월까지 실종 아동 수가 이제 8,0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인데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가 도입된 그런 성과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실종 아동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그 가족이 평생을 정신적이나 뭐 물질적인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남은 가족들의 삶 어떤 면에서 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주변에 이제 실종 가족을 한번 제가 직접 보니까요. 참 뭐 그 삶이라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뭐 통계를 보더라도 그 실종 가족의 그 가장이 예. 실직 또는 이직을 한 경우가 한 43%, 실제로 이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아이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한 5억 9천만 원의 돈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찾는 비용으로 쓴다. 그렇다면 뭐 5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이 통계적으로 평균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네. 이제 국가가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개인이 직접 전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를 찾고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를 찾는데 네. 결국 그 과정에서 아이를 찾지 못하게 되면 뭐 자신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놓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음주로 인한 죽음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단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고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심각하면 정말 그 가정 해체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실종 아동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디든 뭐 사람들 붐비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 실종 아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고 또 장소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아시면은 좀 더 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 나가지 않습니까? 네. 딱 그 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대에 그 전체 실종의 38.8%가 아주 몰려 있거든요.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시간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시간도 문제지만 또 장소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의외로 집 근처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오. 예, 29%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기차역이나 터미널, 정류장 정도가 15%. 그리고 또 가장 많지 않을까 싶었던 산, 바다, 공원, 야유의 장소, 놀이공원 등등이 예. 12%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집 근처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한 그 이렇게 결국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일단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그 침착함을 잃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허둥지둥되다가 그렇죠. 아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일단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한 또 경찰청의 실종 아동 찾기 그런 그 번호가 있습니다. 아, 이제 네. 국번 없이 182인데요. 기억해 두고 계시다가 정말 문제가 생겼다. 이건 큰일 났다 싶으면은 일단 182로 신고를 하신 다음에 그 아이가 갈 만한 자주 가는 장소를 이제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동과 같이 이동하다가 아이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이동 경로를 거꾸로 되짚어 가거나 이런 네. 방법으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 집 근처가 발생한 비율이 높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생각해보면 또 방심해서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이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시민단체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실종 예방법을 또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이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실종되면 실종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본능을 발휘하면서 자기 구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네네. 휴대폰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충전시키고 어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 즉 지침을 아이한테 주고 그것을 예. 기억하도록 하고 아. 자기 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남들에게 얘기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아이가 그것이 안 되면 부모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 뭐 신발 밑창이나 목걸이나 어느 부분에 아이의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되면서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 스스로 자기가 부모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지금 보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내 폰 찾기 기능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주소랑 전화번호 꼭 외우도록 부모님이 시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또 스마트 시대니까요. 이런 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린이 실종을 위해서 지문 사전 등록제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지문이라는 게 주민등록 등록을 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문이라는 게 그 어떤 한 사람의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사람의 어떤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꽤 중요하죠. 상당히 예.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가 실종됐을 때 문제가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실종된 아이를 아예 찾지 못해서 장기 실종 아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아동을 찾았는데 그 아동이 엄마 이름도 기억 못하고 뭐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예. 이런 경우에 또 사실 아이를 찾았지만 실종된 아이와 그 아이의 보호자와의 그 연결점이 없어가지고 정말 네.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아이의 그런 지문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네. 아이가 너무 어린 나머지 뭔가 말도 못하고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엄마 아빠를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미리 그 동의를 받아서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가 신청을 해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미아가 됐다가 찾았을 경우에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한 또 제도에 보면은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꼭 이게 어린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미아는 아니지만 이제 그 18세가 넘더라도 사실은 그 어떤 발달 장애 증후로 해서 어떤 그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죠. 연령은 높지만 실질적인 그런 그 지능이 좀 약간 낮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홈페이지 검색해도 쉽게 접근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안전 드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 드림을 이용해서 사전 정보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실종 업무도 좀 대폭 개선이 됐다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건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인프라 기반이 잘 돼 있는 국가에서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실종된 것이냐, 아니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이 돼야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서 단위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방경찰청으로 일단 업무를 이관하고 또 서울에 있는 경찰청으로 이런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건이고 이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가장 신속하게 그 처리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인사고과에 반영할 정도로 크게 그 점수를 주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매우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끝으로 그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서 참 이게 계속 강조돼야 할 것인데 어떤 점들 개선되면 좋을지 손수호 변호사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실종 아동이 실종됐을 때 참 그 가족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굉장한 그 심적인 고통을 받고 또한 네. 물질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결국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일단 그 과정에서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정부나 지자체가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검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한 또 사실 가사를 이제 내팽개치고 찾아가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 일단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이제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한다거나 예. 또는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설마 자는 아이가 일어나겠나고 해서 외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꼭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터지면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 국가기관이 여기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제 인인유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같이 살아갈 때는 사람끼리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네. 예전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아이가 실종되어서 못 찾는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 가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잡혀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이웃에 있는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아이가 우리 아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구체적인 교육이 아니었지만 그런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실종되는 것을 막았듯이 조금 세상이 각박해지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이런 아이를 만나거나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물어보고 따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고 우리 사회가 든든하게 손을 잡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이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체로 아동 실종 사건을 쳐다보는 시각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 실종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화요일 아침 반찬 전계환 시사평론가와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